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제철 음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꼭 챙겨 드셔야 할 봄철 건강 음식 딱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쑥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전통 허브 중 하나로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어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개선,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쑥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해서 비싼 눈 영양제가 필요 없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암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쑥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쑥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쑥을 효과적으로 먹는 활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쑥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100가지의 병을 구한다는 쑥은 실제로 성인병에 좋은 3대 식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식용과 약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채소 중 하나로 동의보감에 따르면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장과 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복통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쑥에 함유된 시네올 성분은 폐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로운 쑥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쑥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쑥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켜주어 간 건강에 효과적이고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우유에 함유된 카세인 단백질은 쑥의 폴리페놀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줄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려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진 않은데요. 우유 대신 바로 아몬드 우유를 이용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몬드가 쑥의 베타카로틴 등 지용성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쑥 라떼 등을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쑥은 여성 건강에 유익한 허브로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생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요. 쑥에 함유된 자연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생리불순과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도 쑥은 유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쑥이 자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궁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다 섭취하거나 자주 섭취할 경우 가슴과 머리 쪽으로 열을 올리게 되어 혈압을 올리고 당뇨와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금속이 오염된 쑥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길가에서 자라는 쑥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쑥은 깨끗이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농식품 인증을 받은 건강한 쑥을 드시는 것이 좋으며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억센 것보다는 부드럽고 여린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채취한 쑥을 말려서 차로 드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중금속까지 제거해준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쑥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리쌀입니다. 쑥이 들어간 음식하면 먼저 쑥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쑥떡을 생각하실 텐데요. 쑥과 쌀은 좋은 조합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쑥과 찹쌀가루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쑥에는 항산화 성분과 무기질이 많지만 동시에 당질 또한 많습니다. 당질이 많은 찹쌀가루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떡 등을 만들어 드실 때는 귀리쌀이 좋은데요. 쑥의 비타민 E와 귀리쌀의 베타글루칸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요. 귀리쌀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장 청소 효과를 발휘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리쌀은 최고 수준의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쑥과 귀리쌀은 혈관 건강과 장 건강, 뼈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찰떡궁합입니다. 참고로 쑥떡을 해 드실 때는 쌀과 귀리를 1:1 비율로 넣어 만들어 드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쑥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예방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위장과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도 섬유질 함량 덕분에 장 운동을 돕고 노폐물 제거를 통해 장내 독소를 제거하며 포만감을 주는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철분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식품 중 하나로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산모는 물론 빈혈이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음식 모두 암세포를 없애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식품으로 최고의 조합이 되는데요. 인후암, 폐암, 구강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약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쑥과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상호 보완하여 건강에 매우 좋은 조합인데요. 특히 쑥의 폴리페놀과 달걀의 아미노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두 식품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보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식품 모두 두뇌 발달은 물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 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계란국 등에 쑥을 넣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쑥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쑥차입니다. 쑥차는 쑥의 영양 성분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형태로 마시기 때문에 쑥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생쑥의 경우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한 쑥을 잘 말려서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5회 이상 덮어주면 쑥 말리기 완성입니다. 말린 쑥 5g 정도의 양으로 끓인 물을 붓고 우려낸 후 드시면 혈관 건강 및 당뇨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쑥가루입니다. 쑥가루는 분말 형태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쑥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다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잘 말린 쑥을 5회 이상 덮은 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분쇄하면 됩니다. 쑥가루는 쑥떡, 쑥차, 쑥수제비 등 다양한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쑥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쑥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과다한 섭취나 잘못된 섭취 방법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쑥에 함유된 성분 중 일부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어 임신부의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다량으로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쑥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섭취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쑥이 최악의 경우 세 가지에는 우유,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중금속이 오염된 쑥입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에는 귀리쌀, 브로콜리, 달걀이 있었습니다. 쑥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음식은 쑥과 마찬가지로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인데요. 산채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릅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있어 봄철 나물로 인기가 많은 두릅은
산채의 왕으로 불리며 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쌉싸래한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까지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동맥경화 등 최고의 혈관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항암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로 인해 암 발생과 전이를 억제해주며 각종 암 예방에 으뜸인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릅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릅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2가지와 두릅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두릅 건강 효과를 8배까지 높여 먹는 방법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두릅은 4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로 이 시기에 맛과 향이 가장 좋습니다. 두릅을 살짝 데쳐 먹으면 진한 향과 약간 쓴맛이 느껴지는데요. 이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으로 특히 어린 새순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두릅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끈적한 수액에도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포닌 성분은 혈당 조절과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증에도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등 각종 염증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두릅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두릅이 독이 되는 경우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봄철은 꽃가루 알레르기 등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두릅은 약해진 면역력을 보충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두릅의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에 춘곤증으로 인해 기운이 없어지고 유난히 피곤할 때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운을 보강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춘곤증에 두릅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두릅을 너무 많이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 이유는 두릅의 줄기에는 미량의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생으로 섭취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릅과 두릅나무의 껍질의 경우 인삼보다 독성이 10배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두릅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바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독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드리면 끓는 물에 데칠 때는 소금을 넣어 데치면 쓴맛과 떫은 맛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두릅의 푸릇한 초록색이 선명해져 더욱 맛깔스러워지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릅이 독이 되는 2번째는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릅은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를 통해 근육 합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근육 건강에 좋은 두릅도 통풍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릅에는 단백질 성분 중에서도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는 환자들은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퓨린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릅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의 손상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데요. 두릅 또한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 등이 풍부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 등 염증 질환과 통증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두 음식 모두 중노년층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나 두부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릅과 함께 섭취하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식품은 궁합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2번째는 식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혈관 관련 질환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두릅에는 루테인, 칼슘, 마그네슘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클로로필 성분과 같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두릅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초 또한 공복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혈당 조절 지표인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민감도를 향상시켜 당뇨병 관리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릅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당 및 혈중 지질 개선 등 다양한 영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릅을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두릅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 항암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세포주기 조절을 방해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실험 결과 셀레늄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확률이 40% 이상 내려갔다고 하며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 퍼센트도 50%가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에 항종양 다당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두릅과 표고버섯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에 꾸준히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두릅 건강 효과를 8배까지 높여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혈관 질환 예방과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으로 단단한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두릅을 데쳐서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두릅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에 볶아서 먹는 방법이 흡수율을 최대 8배까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에 볶아서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두릅 양념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밥에 비벼 드시기도 좋고 쌈과 함께 싸먹기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릅을 깨끗하게 씻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분 정도 살짝 데친 후 바로 찬물에 담가 식히고 두릅을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름을 적당히 두른 후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만드는 방법은 고추장과 매실액, 다진 마늘, 참기름, 참깨를 넣어 섞어주면 양념장이 됩니다. 볶아놓은 두릅과 양념장을 잘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이 독이 되는 경우는 생으로 먹는 것과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3가지에는 두부, 식초, 표고버섯입니다. 두릅 건강 효과 8배 높여 먹는 방법에는 기름에 볶아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가지 음식, 쑥과 두릅 모두 지금 이 시기에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귀한 봄철 식재료입니다. 비싼 보약 없이도 제철 음식 하나가 몸을 살립니다. 이번 봄만큼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